금융위기가 왔을 때 유일하게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은 달러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부자들은 이때만을 기다린다고 한다. 나도 이때만 기다리고 싶다. 내가 달러를 사모으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율 급등을 노리는 투자는 예전처럼 큰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달러 투자는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서는 필수다. 내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내 자산이 얼마큼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누구나 현재 내 자산은 남들에 비해 조족지혈이라 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매우 소중하다. 지켜야 또 다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재의 금융자본주의는 영국에서 태동하여 미국에서 발전시킨 제도다. 달러는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의 윤활유다. 윤활유가 떨어지면 기계는 멈추게 마련이다. 따라서 달러의 패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달러 투자는 상당 기간 유효할 것이다. 나는 주식, 펀드 투자는 물론 외환 FX 마진도 해봤다.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다. 욕심이 앞설 수밖에 없는 이 투자들은 결국 자산이 결국 제로에 근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달러 가치가 지난 수년간 일방적인 강세를 보였지만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달러 자체가 김이 빠지는 느낌이다. 반대로 원화는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환율이 하늘로 치솟는 일, 달러를 사서 엄청난 환차익을 얻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면 된다. 달러 가치 상승 즉 환율 급등 가능성만 보면서 달러를 사려는 전략은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달러를 좀 사둘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상 아니다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수년간 달러 환율이 크게 튀어오를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투자 자산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포트폴리오 투자 관점으로 달러에 투자해야 한다. 그 이유를 알아본다. 달러는 글로벌 안전 자산 중 하나다. 안전 자산은 다른 자산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혼자 가치가 튀어오르는 자산을 말한다. 이른바 불황을 대비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기 시에 달러 가치가 20% 뛰어오른다고 가정해보자. 가치가 20% 뛴다면 상당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자산들도 똑같이 그 정도로 오르거나 혹은 더 많이 오른다면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다. 그런데 위기 시 달러의 경우는 20% 오를 때 다른 자산들이 20% 하락한다고 보면 된다. 산술적으로 40%다. 절대 수익도 중요하지만 상대 수익도 중요하다. 금융위기 시 타 자산들이 하락할 때 달러는 가치를 발휘한다. 환율과 코스피 지수는 정확하게 반대의 움직임을 보인다. 정말일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수 세력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 달러를 가져와 그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산 다음에 한국 주식을 사게 된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엄청 사들이면서 주가를 밀어올린다고 가정하면 외국인들이 원화를 매수하면서 주식을 사들이니까 원화 가치 강세, 즉 환율 하락은 곧 코스피 지수의 상승의 그림이 나온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 주식을 팔고 주식 매도의 대가로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한국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원화 가치도 하락한다. 즉 환율 상승의 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엔 다음과 같은 제목의 신문 기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주가 폭락, 환율 폭등, 금융위 긴급 점검회의 등등. 2001년 환율 차트를 보면 계속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달러 가치가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07년 9월 어느 날까지 약 7년 가까이 하락했다. 그런데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바닥에서 하늘까지 치솟은 것을 볼 수 있다. 2007년 9월 어느 날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점을 찍게 된다. 당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열풍이 불었다. 적어도 이 시점에 사놓은 투자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그렇지만 달러를 잔뜩 사놓은 투자자들은 어땠을까? 2007년 9월 달러 가치가 달러당 900원까지 내려가면서 가치가 바닥 수준으로 하락했을 때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미달러 약세로 기축통화 위상까지 흔들려 등등. 달러는 다른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가치를 바라는 자산이다. 포트폴리오는 다른 자산들이 무너질 때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방어해주는 자산, 즉 이른바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언제 내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지, 언제 달러 환율이 다른 자산 대비 크게 튀어오르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달러를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달마다 조금씩 적립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언제까지 사들릴까? 위기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사들인다. 너무 간단한가?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19 사태를 비롯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유럽 금융위기, 그리스 디폴트 등처럼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 차곡차곡 모아왔던 달러의 가치가 크게 튀어오르면서 포트폴리오 내의 다른 자산들 가격 하락을 일정 수준 만회해 줄 것이다. 금융자본주의는 인플레와 디플레는 숙명처럼 찾아온다. 불황이면 돈을 풀어야 하고 활황이면 돈을 거두어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기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이다. 지난 수년간 달러 강세가 약화되고 한국 국채의 강화된 위상만큼 환율 급등을 노리고 하는 투자에서 큰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달러의 패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달러 투자는 상당 기간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의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서 적립식으로 달러를 사들이는 전략은 내 포트폴리오에 최종 수비수를 세우는 전략이다. 요즘 축구를 보면 수비수가 골을 넣는 경우가 많다. 김민재처럼 달러 투자, 수비 전략이지만 어떤 때는 골까지 넣지 않을까? 정리하면 금융 투자는 장기 적립식 투자가 정답이다. 주식은 단타를 하지 말자. 펀드는 목적지도 정확하지 않지만 수수료, 각종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지금이 수익률 제일 좋을 때다. 성경에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결국 주인에게 빼앗긴 이야기가 나온다. 바로 오늘날의 예적금이다. 덴젤 워싱턴의 필라델피아 어느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폴 포워드, 넘어지려면 앞으로 넘어져라. 그래야 다시 일어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나는 그동안 폴백을 한 건 아닌지 돌아본다.